제가 이 경기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RSS에서 제가 처음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사실 이 경기도 종합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2월 29일 날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원래 말이죠.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도가 있으면요. 강원도면 강원도, 뭐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각 도 단위로요. 그 도에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그 도가 스스로 다 수립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해방 이후로 딱 한 번도 수립한 적이 없는 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왜 수립 못했냐면 경기도는 수립을 하고 싶은데 국토해양부가 말이죠. 국토교통부가 승인을 안 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서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하는데 넌 따라가. 경기도의 독자적인 부동산 개발 방향을 정하는 것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로 작년 2월 29일까지는요. 경기도는 절대 독자적으로 부동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가요.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싸웠어요. 한 25년간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결국 작년 2월 29일 날 국토교통부 승인이 나온 거예요. 경기도 종합계획을 경기도가 수립해서 경기도의 부동산을 경기도 마음대로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갖다가 개발하지 않고 순위를 갖다 다 정할 수가 있게끔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역사상 최초예요. 그런데 이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움직였냐면 경기도가요. 발표하고 나서 1년의 준비 기간을 갖고 올 봄부터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올 봄에 이상하게 경기도 토지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정부 정책 일로 가도 경기도는 반대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 정책대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서울시하고 경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왜 경기도는 정부 정책과 다르게 가느냐면 경기도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은 부동산 정책이 작년에 나왔고 발표는 작년에 했지만 준비기간 1년을 거쳐서 올 봄부터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기도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을 받는 데가요. 바로 충청북도입니다. 물론 서울도 영향을 받죠. 서울은 당연히 경기도와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일단 서울은 거의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향이 가장 큰 데가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북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지만요. 서울, 경기, 강원, 충청북도 일부까지 거기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종합계획이 말이죠.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다른 데서 강의하는 것은 제가 현재 그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제가 외대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사이버대학교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딱 한 번 강의했었어요. 대학에서는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국토기본법에 말이죠. 원래는 도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돼 있었는데 경기도는 국가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정부 정책대로 가라. 근데 작년에 드디어 경기도가 이제 독립된 겁니다. 부동산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독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아유, 내리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분석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경기도 종합계획.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경기도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제 우리 부동산 투자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현재 경기도 전역은요, 인구가 1,200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1,200만 명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도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그래서 지금 동부가 신성장 산업의 거점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글로벌 국제교류 거점을 형성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 체계를 완성하겠고 평생교육 기반에서 이 평생교육과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요즘에 경기도에서는요. 요만큼과 교육하고 요만큼만 관련돼도 말이죠. 토지에 대해서 인허가가 쉽게 나와요. 그럼 만약에 연수원이다. 연수원 공부하는 데죠. 인허가 쉽게 나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한다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 성장, 저탄소 이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탄소. 예. 요즘에 여러분 혹시 탄소 배출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탄소 배출권. 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말이죠.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데가 경기도예요. 이게 왜냐면 앞으로는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공업을 하는 그 회사는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 나무를 심어서 이산화탄소를 정화시키면서 정화시킨 만큼만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인데 그 탄소 배출권에 가장 민감한 데가 어디냐면 경기도예요. 우리나라에 공단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경기도거든요. 그러면 자 그래서 말이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전에 우리 쓸모없던 임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쓸모없는 임야는 경사도가 25도가 넘는 임야는요. 개발허가가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경사도 25도가 넘는 임야는 개발허가가 안 나와요. 근데 물론 15도에서요. 25도 사이에서 15도에 25도 사이에서 각 시군 조례로 경사도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원주 같은 데는요. 경사도가 22도입니다. 원주는. 근데 원주가 6개월 전만 해도 말이죠. 경사도가 18도였어요. 예, 17도였구나. 17도. 그러면 원주시 임야에서요. 임야를 갖다 깎은 다음에 거기다 정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경사도가 17도를 넘으면 개발허가가 안 나왔다고요. 임야에서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요. 6개월 전에 5도를 늘려버린 거예요. 22도까지. 그러면 22도면 딱 5도가 늘어났잖아요. 이 5도의 면적이 원주시 전체 임야 면적의 8%입니다. 그러면 원주시 전체 그 많은 임야 중에 8%의 임야가요. 개발을 갖다 할 수 있게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해가지고 그 신문 기자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17도에서 22도 사이의 임야의 소유자가 누군가 확인해 봤더니 원주시 의회 의원들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경사도를 늘리는 그 조례 개정을 원주시 의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임야를 갖다가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바꾼 거예요. 5도. 그러면 이게 개발 허가가 안 나오는 임야는요. 평당 10,000원을 하지 않아요. 임야가. 아니 왜 이미 있어봤자 쓸 수가 없잖아요. 평당 10,000원이 안 나간다고요. 예. 근데 이게 개발 허가 나오면 평당 40만 원이 돼요. 40배 올랐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은 경기도 요 각 시군에서요. 앞으로 경사도가 만약에 17도를 하다가 경사도를 더 늘려줄까요? 경사도를 더 줄일까요? 앞으로 임야에서요. 지금 개발 허가 나오는 경사도보다 더 줄이겠습니까? 더 늘리겠습니까? 네. 이 부동산 마인드인데. 예. 예. 지금 만약에 17도까지만 개발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러다가 뭐 23도나 24도까지 올려주는 경우가 많을까? 한 10도까지 줄여라. 이게 많을까? 다 올려줍니다. 지금요. 다 올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죠. 각 시군마다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사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것을 더 가파르게 해도 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바꿔준다. 차례대로 바꿔준다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요. 경기도에 가용 토지가 늘어나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이번에 25년간 국토양보하고 싸워가지고 경기도 종합계획을 갖다가 작년에 승인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요. 땅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하겠다. 우리는 개발 면적을 좀 늘리기 위해서 예? 임야에 대해서 규제를 좀 풀겠다. 이런 것을 함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25년간 싸워서 도종합계획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원주시 임야 같은 경우에 5도가 늘어나는 바람에 물론 소유자들 거의 대부분이 원주시 의원들입니다. 평당 10,000원짜리 임야가 40만 원 됐어요. 대단하잖아요. 거기다 개발까지 보세요. 더 올라가죠. 그러면 쓸모없는 임야가 25도 이상 임야 절대 쓸모없죠. 평당 10,000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공익용 산지라는 게 있어요. 산지의 종류, 임야의 종류 중에서 공익용 산지라는 것은 절대 개발 허가가 안 나와요. 공익용 산지에서 허가 나오는 게 물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민간한테 허가 내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상 관측 시설,
다음에 발전시설, 그 다음에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시설, 이런 것들 외에는 허가가 안 나오고요. 걔는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절대 임야 중에서 쓸모없는 임야가 다 두 개입니다. 경사도 25도가 넘는 임야, 그 다음에 공익용 산지로 분류되어 있는 임야. 두 개는 보통 평당 한 10,000원, 20,000원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공익용 산지에서 풀리면은요, 바로 평당 40만 원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기본이 40이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 겨울에 말이죠. 용인시 모현면 임야가 이게 공익용 산지예요. 경사도는 30도가 넘는데 평당 10,000원밖에 안 나가는 임야인데 이것을 공익용 산지가 풀린다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경사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40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60만 원까지 온다 그래가지고 이발 기획부동산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사도가 변화는 생깁니다만은요, 그것을 갖다가 미리 아는 것은 상당한 그 정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RSS에서 가끔 모시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공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공지 말합니까? 저하고 친한 분들한테만 얘기하고, 낯이 익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가장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경사도 변화가 제일 심한 미공사도 계속 완화시켜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탄소.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공장을 갖다가 할 사람들, 물건을 생산하면 다 이산화탄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 경사도 25도 이상이 되는 임야는요, 쓸 데가 없어서 지금까지요. 개발 허가가 안 나오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조림 사업이에요. 나무 심는 게 가능한데. 근데 전에는 조림 사업도 별로 수익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수익이 엄청 나오게 됐습니다. 왜? 국가 지자체가요, 조림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지원입니다. 묘목도 거저주고요. 예. 그 다음에 각종 지원. 나는 2만 원 가지고 있는데 나무를 키우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은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다 가르쳐줍니다. 무료로 교육 다 시켜주고, 자기는 3만 갖고 있는데 묘목도 갖다 주고, 예? 날짜가 되면 연락이 와요. 오늘 농약 뿌리셔야 될 날입니다. 못 뿌려요. 그러면 직원 보내서 뿌려준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저탄소 녹색 성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는 분 중에 제 주변에 그 화원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 묘목 재배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이요, 이 경기도 종합계획 변화를 갖다가 공부를 하신 분이 한두 분 계셨어요. 예. 그래서 나무 수종이 이제 앞으로 묘목 수요가 어느 데서 늘어날 것인가를 갖다가 판단해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편백나무라고 아시죠? 편백나무. 많이 쓰인 나무잖아요.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요, 북위 36도 이남에서만 자라요. 네. 36도 이남. 그래서 절대로 말이죠, 북위 36도 이상에서는 편백나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이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위 36도 이남 있는 지역에서 경사도가 한 25도 넘어가지고 한 천지 먹어피감 이러면 가장 좋은 조림 사업은 편백나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쭤볼게요. 만약에 조림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침엽수가 좋을까요? 화엽수가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나중에 이민주 씨 찍어보세요. 화엽수가 좋습니까? 침엽수가 좋습니까? 침엽수. 저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청대받는 나무가 말이죠, 침엽수예요. 왜냐하면 저탄소라고 그랬죠. 이산화탄소 정화 능력이 화엽수가 높아요? 침엽수가 높아요? 침엽수가 높아요. 침엽수가. 예. 아니, 화엽수가 쉽고요. 화엽수가. 침엽수는 못 써요. 그래서 최고의 나무는 화엽수입니다. 그래서 왜 나라가 묘목을 사가지고 거저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묘목 뭐 줄까요? 화엽수를 준다고요. 화엽수. 그래서 이 화원하는 사람이요, 지금 현재 뭐 키우고 있겠어요? 다 화엽수 키워요. 화엽수. 예. 그런데 이걸 공부 안 했더니, 예, 침엽수 지금 키우잖아요. 안 팔립니다, 이거. 화엽수. 그리고 침엽수는 왜 위험하냐면 산불에 취약해요. 산불 한번 나잖아요.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뭐냐면, 산불 났을 때 소방대장은요, 저 산의 수정을 먼저 물어봅니다. 살림과한테요. 수정이 소나무가 거의 대부분이라면 포기합니다. 사실 솔직히 포기해요. 불 끄는 척만 하고요. 민가로
불이 번지는 것만 맞습니다. 민가로 번지는 것만. 왜? 절대 불 못 보거든요. 침엽수는요, 송진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요, 나무에다가 기름 부은 거와 똑같아요. 나무만 갖고도 잘 타는데 다 기름 부어놨거든요. 절대 못 봅니다. 예. 그래서 소방이 날다니는 거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게 불 못 보여요. 주변에 민가 쪽에만 번지지 않게끔 아예 포기합니다. 자연이 잘 때. 그리고 불이 다 꺼진 줄 알았는데 잔불이 지나가거든요. 그 잔불이 남은 것도 다 침엽수예요. 네, 침엽수. 침엽수 중에서는 딱 하나만 쓸만합니다. 하나. 침엽수와 비슷하게 생긴 거. 예. 잣나무만. 잣나무는 이제 보상받기 위해 쓰는 거예요. 보상받기 위해서. 예. 잣나무는 보상이 나오거든요. 보상 제일 많이 잣나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개 이제 여러분들은 화력수가 중심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50년 이상 된 화력수가 50% 이상 있는 이면은 개발 허가가 아예 안 나옵니다. 법적 금지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자기가 혹시나 임야를 투자한다 그러면 침엽수가 많은 임야를 하시기 위해서 화력수만 하세요. 예? 아, 그거 안 되죠. 임야를 사가지고 개발할 임야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력수 많은 임야는 화력수를 댈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침엽수가 많은 임야를 사야지 그 개발허가 나와서 나무를 벨 수 있고 허가를 해주지. 그러면 죽어도 개발 안 되는 임야는 무슨 뭐가 화력수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자기가 지금 보세요. 현재 어느 시나 군이 만약에 경사도가 17도다 그러면 17도까지만 허가가 나오는데 이게 20도에 현재 이게 나무가 화력수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저거는 지레 짐작해가지고 나중에 화력수가 자라니까 개발허가 안 나오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포기하느냐. 어떻습니까, 이거? 경사도가 완화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해 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쪽은요. 그래서 이 저탄소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땅값이 변화가 돼요. 땅값이. 그래서 종전에 경사도 25도 넘었던 임야가 말이죠. 이제는 슬슬 조림 사업이 가능하다 싶으면 그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저탄소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도권 광역 녹색 교통 체계 완성에서 이 수도권의 핵심은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이제 그 광역 녹색 교통 체계는 바로 뭐냐 그러면요. 기름을 쓰지 않는 거, 전기로 가는 철도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핵심은 이거예요. 경기도가 제일 추진하는 것이 환해권. 그래서 경기도는요, 자기는 경기도인데 서울하고 인천, 충남 지역까지도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워놨어요. 옆에도 고려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 지표만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 같은 사람 이거 가지고도 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거든요. 여기 보세요. 공원 조성 면적이요,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 조성 면적을 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공원을 많이 만들겠다. 공원을 갖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만약에 땅을 가져가지고 그냥 정치가 아주 좋은 어떤 전원주택 부지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옆에 멋진 공원이 들어서요. 그러면 멋진 공원이 들어서잖아요. 그 옆에서는요, 아무리 경치 좋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은요, 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원이 어디에 어떻게든 늘어나는지도 항상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핵심이네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도권 투자할 핵심을 갖다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가만히 보면은 현재 제가 가장 열심히 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여기 도심이라고 되어 있죠. 서울에. 아니, 경기도 종합계획을 만들면서요, 경기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연결시켜서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심은 용산 쪽입니다. 도심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에요. 청량 밑에서 쭉 올라가죠. 남양주를 지나서 가평 지나죠. 가평 지나서 여기 춘천까지 올라가는 축이 있죠. 이 노란 축 보세요. 이게 현재 지가 상승에 주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가평부터 해서 춘천 사이니까 요 사이 뭐가 들어오는지 알거든요. 요 사이에
이거 어디죠? 강원도 홍천 쪽이에요. 여기가 이쪽이 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주변이 현재 국민소득 2만 불 이상이 되는 때부터 이쪽이 계속 집가가 오르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 세계적인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똑같은 현상은 국민소득 1만 불이 되면 신도시가 건설이 돼요. 1만 불이 되면. 그리고 신도시 쪽으로 젊은 부부들이 다 나갑니다. 2만 불이 되면요, 절대 신도시 인구 늘어나지 않아요. 2만 불 되잖아요. 그러면 젊은 부부들이 이제는 나이가 다 먹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축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서울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는요, 지금 서울 매각은 굉장히 연약해요. 경기도만 해도 말이죠, 수도권인데 여러분들 경기 남부 지역에서요, 큰 사고 당하잖아요. 거의 죽어요. 우리 경기 남부 지역에서요, 여러분들 대수술을 할 만한 외상 환자, 교통사고 환자, 대수술을 할 만한 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기 남부 지역에요. 뭐 백병원 같은 경우는 있죠, 그렇죠? 예. 별로 없어요. 예. 한 2개,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기 밤에 응급실장 가보세요. 예. 아이스 못 봤습니다.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서울에 사고 당하는 사람이 죽게 사는 거고요. 제주도만 해도요, 제주도에서요, 제 아는 분이 말 타고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부러졌기 때문에 이 출혈이 심하잖아요. 부러졌으니까 수술해야 되는데 제주도에는 수술할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서울까지 와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몰려드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갔던 사람은 서울에 몰려드는, 이것은 이제 뭐가 몰려드는, 주거가 몰려들고요.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면요, 레저 수요가 늘어나요. 그래서 국민소득 2만 불이 됐을 때 가장 좋은 산업은요, 레저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면 가장 기본적인 레저가 등산이거든요. 그래서 등산복 판매량이 매년 한 3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요. 그 다음에 좀 오토 캠핑장이 늘어나고 있죠. 2년 전에 전국에 300개, 작년에 600개 됐어요. 올 연말까지는 한 1000개까지 늘어날 겁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늘어나는 게 국민소득 2만 불이 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이 수변 지역의 레저 시설이요, 가장 수익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수변 지역의 레저 시설이 최고로 집가 상승과 또 수익을 갖다 갖춰주는데, 요즘에는 자 작년 재작년에는 한참 바람이 불었던 것이 이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우리 수익형 부동산의 대명사자 월세 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레저 시설도 다 수익형이에요. 레저 시설도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국민소득 1만 불일 때는요, 자 서울 외곽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그 강원도 그 입구, 그러니까 경기도 붙어 있는 강원도 쪽에 그 수변 지역, 강 주변에 있는 거기다 별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별장은요, 사실 보면은 아무 역할을 못해요. 자, 한 달에 그 별장 며칠 가겠어요? 한 달에. 별장. 네, 탈옥했는데 한 달에 며칠 갑니까? 일 바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이나 가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쓰기 위해 그 별장 필요하다. 이게 옛날 개념이고요. 요즘에 그 이제 국민 2만 불이 되고 나면요, 이 레저 시설도 다 수익형이에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는 것만 수익형이 아니라 이 전원주택도 다 임대합니다. 요즘에는요. 전원주택도. 자, 자기가 만약에 이번 주 일요일날 가서 쉬었다 올 거, 자기 전원주택이에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비워놓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것을 다 임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원주택 단지가 있잖아요. 단지 입구에 관리인이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 관리인이 인터넷으로 다 올려놓습니다. 어느 지역에 여러분들 주말 농장과 그 다음에 전원주택 생활을 같이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러면 요즘 펜션 한번 갔거든요. 요즘 펜션이요. 펜션 안 됩니다. 그러면 전원주택하고 옆에 주말 농장까지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평일날은 좀 싸게 해주죠. 평일날은. 요즘에 평일 쉬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평일날은 좀 싸요. 월차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요, 이 지금 현재 자기가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전원주택을 자기가 갖지 않는 날, 제가 한 달에 가보니 한 달에 한 4일, 5일밖에 안 갔어요. 나머지 25일은요, 방치하는 것은 이건 절대 수익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임대해 줍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임대해 주죠. 요즘에는 그 임대 수익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근데 그
그 도시형이나 오피스텔은요 자기가 못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잖아요. 이거는 자기도 쓰면서 자기가 안 쓰는 날은 또 임대하고 그래서 비는 날이 없어요. 네, 비는 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쪽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쪽에서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요거 서해안 쪽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축이 뭐냐 그러면요 여기입니다. 남북 교류 산업 벨트는 현재는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누가 와서 뭐라고 꼬셔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요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이상한 징크스가 있어요. 예전에 파주에서요 모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요. 분양 첫날 휴전선에서 인민군 총을 쏜 거예요. 인민군이 총알 한 발당 1,000만원씩 떨어져요. 값이 한 발당. 그날은 기관총을 쐈어요. 분양 첫날. 이 분양 되겠습니까? 파주에서 아파트 분양 시작했는데 휴전선에서 기관총을 쏘는데 누가 파주가 살렸어요. 여기가 제일 위험한 데입니다. 여기는 아예 보지도 마시고 요 밑으로 내려서 보셔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투자할 토지라든가 토지의 용도가 전원주택 용지다. 예. 그다음 전원주택도 수익총으로 쓰겠다 하면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동쪽하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땅을 사놓고 말이죠. 그대로 집가 상승만 좀 기대하겠다 싶을 때는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쪽에. 안산에서 이렇게 서해안축, 평택까지 돌아가는 축 있죠. 네. 이쪽에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원 내려가는 이쪽 축 안에 평택 내려가는 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개의 축을 갖다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두 개의 축을요. 그 다음에 하나 보실 것은 여기 인천 쪽 같은 경우는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이죠. 언젠가는 한번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에 지금 말이죠. 송 시장이 시장되고 난 다음에 모든 개발 사업 다 중단시켰습니다. 다 중단시켰어요. 지금 아시안 게임 해야 되는데 아시안 게임에 필요한 건물도 안 짓고 있어요. 다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켜놓고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인천의 구시가지가 워낙 많아요. 매달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계속 그래도 1년에 어느 정도씩은 부시고 새로 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몇 년간 다 중단시켜놨거든요. 이거 폭발합니다. 폭발하게 되면요, 폭발력은요, 그냥 작게 터뜨렸을 때보다 한 곳 터지면 몇 배 더 커져요. 그 인천 지금 주목해야 됩니다. 인천의 구시가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의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한계에 왔어요. 지금은 이제 도저히 이제는 뭐 쓸 수 있는 땅도 없고, 쓸 수 있는 건물도 없고, 뭔가 새롭게 다 지어야 되는데 아예 손도 안 대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인천 중심으로 인천 구시가지,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는 서해안쪽, 이쪽에 경부축. 이 경부축은요, 세종시까지 연결해서 한번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자기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하는, 요즘에 사람들이 마치 오해를 하시는 게 토지 투자가요, 토지에만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파트도 토지 위에 짓죠. 상가도 토지 위에 짓죠. 예? 도시형 생활주택도 다 토지 위에 짓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풀옵션을 지을 때 평당 건축비 얼마 나갑니까? 평당 450은 파는 쪽에서 450이라고 그러고요. 지어본 사람은 380이면 지어봐요. 지어본 사람이 지어보니까 380은 다 짓겠다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얼마 든다고 그러겠어요? 45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380이면 다 풀옵션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비 380은요. 서울하고 부산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전부 공통이에요. 그러면 자 건축비는요, 서울에서 짓든 부산에서 짓든 산골짜기든 어디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분양가 차별 차이를 낼 수 있는 것은 건축비는 못 줄입니다. 어디 줄여야 돼요? 토지 매입비용 줄인 거예요. 토지 매입비용. 그래서 지금까지요,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으로 성공했던 경우는 일단 분양가만 싸면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분양가가 싸면요. 그래서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땅을 싸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이런 우리 흔히 보면 건물이 있지만요. 거기서는 건물에서 승부가 난 적이 없어요. 다 토지에서 승부가 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 매입 가격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면 분양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분양가만 떨어지면은요. 수익형 부동산은요. 당일 다 끝납니다. 당일 끝나서 토지 매입비만 줄이면. 그래서
요즘에 말이죠. 모든 수익형 부동산의 승부는 다 토지에서 끝나버립니다. 땅값 얼마에 매입했냐 그것만 알면 수익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에 만약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요. 토지를 갖다가 제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토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과 다 연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토지의 종류를 정하실 줄 알아야 돼요. 목적과 종류를 좀 정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토지를 갖다가 사서 그냥 땅값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전매 차익을 기대하는 방법 하나 있겠죠. 물론 전통적이니까. 그 다음에 토지를 갖다가 매입해서 거기다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때 수익형 부동산 만들면 수익률이 15%가 넘어요. 현재 우리 보통 서울에서 오피스텔이요. 수익률이 5% 넘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도 5% 넘는 거. 예. 선생님 저 영등포에 갔더니 수익률 뭐 13%막 써있던데요. 그건 대출로 끼인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대출을 끼인 수익률은 15%도 나오죠. 대출 없이 자기 돈 땅 넣었을 때 연수익률 5% 넘는 것이 서울에 없어요. 예. 근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를 갖다가 매입만 잘하게 되면 그러면 수익률이 15%, 20% 정도 전원주택 수익 나오죠. 그래서 수익형 성인 겁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지금 이 전원주택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개발될 예정지에 대해서 미리 들어가는 거.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여기 평택을 갖다가 제가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이 지금 하나의 축이 돼버렸잖아요. 평택이요. 평택 축이 돼가지고 평택에다가 평택 고덕지구에다가 삼성그룹이 100조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많이 났죠. 그러면 그것이 옛날부터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또 질문을 받으시면 되니까 중심제 8광역 거점, 8개 전략 거점, 17개 지역 거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8개의 광역 거점, 수원, 안산, 부천, 고양, 양주, 남양주, 성남, 평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조심해야 되는 게 경기도 종합계획에서 이렇게 8개 해놓고 난 다음에 경기도청 입장에서는요. 예, 아들이 8명인데 예, 아끼는 아들이 있고 예, 방치하는 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 가려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 방치하는 아들들이 있죠. 뭐 양주라든가 있죠. 예, 방치하는 아들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발전축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경부축하고요. 경부축, 정원축 요거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경부축 괜찮고요. 정원축 필요 없고요. 경의축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거 경춘, 경부축하고 서해안축, 경주 요 3개 체크하십시오. 경부, 서해안, 경춘 요 3개입니다. 여기가 이제 집가 상승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경기도 전체 토지 상승이 만약에 2% 상승이거든요. 이쪽에서 거의 다 올라요. 이쪽에서 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7개 핵심 추진 전략 나오는데 슈퍼 경기만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전략계 환경 저탄소 녹색 환경 기반 구조 5대 권역별 전략 계획에서 자 보세요. 서해안권 안산, 부천, 광명, 시흥, 화성, 부산, 평택. 재밌는 데가 이게 광명입니다. 광명은 중앙정부에서 버렸어요. 광명을요. 중요한 발전축에서 빼놨는데 광명을 다시 집어넣은 데가 어디면 경기도예요. 경기도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정의권은 별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요것도 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남양주, 광주, 이천, 구리, 하남, 양평, 여주, 가평 요쪽은 아주 괜찮지 않습니까? 이쪽 예, 요것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쪽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경기도가 잡아놓은 이 축, 제가 설명드린 축들이 있죠. 이쪽으로 가서 먼저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축과 연결되는 축이 있죠.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춘천 가는 축 같은 게 있죠. 춘천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왜? 춘천은요, 강원도 도시계획, 강원도 종합계획에서는 춘천을 밀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종합계획에서는 가평부터 춘천까지 밀고 있죠. 두 개 도가 이렇게 서로 밀고 있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괜찮거든요. 그게 전원 전원 벨트죠. 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원 휴양 벨트 그쪽이 가장 강력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바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 RSS에서요. 지금 현재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RSS에서 전원주택 개발 쪽으로는 최고의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전문가 우리 김 팀장님을 모시고 여러분 한번 좀 설명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 답변하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